여기 혹시 정옥자 선생님 계세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남기철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영자가 갑자기 청소부인 정옥자를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기철은 당황하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은 예전부터 있던 환경미화원일 뿐입니다.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 자리한 명화예술극장은 30년의 세월을 견뎌온 문화의 터전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에 끼어 있지만 여전히 고풍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며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극장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한 할머니가 극장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70세의 정옥자 할머니였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차고 청소 도구들을 담은 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의식 같았습니다. 정옥자는 이곳 명화예술극장에서 1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때문에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지만 맡은 일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공연들과는 달리 정옥자의 일상은 소리 없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없이는 이 극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래된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옥자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무대 감독 김성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옥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성격이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성우는 정옥자가 이 극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의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고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정옥자의 몫이었습니다. 정옥자는 먼저 무대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공연이 끝난 후 남겨진 흔적들을 하나하나 치워나갔습니다. 떨어진 종이 조각, 배우들이 흘린 물, 무대 위에 쌓인 먼지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굽혀가며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옥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바로 새로 부임한 남기철 이사장 때문이었습니다. 남기철은 60대 초반의 나이로 대기업 문화 콘텐츠 본부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을 가진 실적형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명화예술극장에 부임하자마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명화예술극장은 이젠 동네 극장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브랜드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남기철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극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점검했습니다. 무대 상태, 객석 배치, 조명 시설, 음향 장비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효율성과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경영 철학은 기존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남기철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극장의 대외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방문객들이 극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시설, 세련된 분위기, 전문적인 서비스가 그가 추구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 남기철의 눈에 정옥자의 모습은 썩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청소도구를 끌고 다니는 모습, 낡은 옷차림, 그리고 느린 걸음걸이가 극장의 세련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남기철은 정옥자를 볼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고 가능하면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일하기를 바랐습니다. 정옥자 씨는 가능하면 개장 시간 전에 모든 청소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이 계실 때는 뒤쪽에서 조용히 일해주세요. 남기철의 차가운 지시에 정옥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10년 넘게 이 극장을 위해 일해왔는데 마치 숨어야 할 존재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정옥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극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남기철은 극장 직원들을 모두 소집하여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화예술극장에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전설의 국민가수 이영자 선생님의 헌정 콘서트를 우리 극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영자는 50대 중반의 나이로 한국 가요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랜 공백기를 깨고 다시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화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극장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해 완벽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기철은 이번 공연을 자신의 커리어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문화예술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업무에 직접 깊이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한 달입니다. 무대 설치부터 홍보, 티켓 판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특히 극장 이미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철의 말에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정옥자는 남기철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공연 기간 중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옥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영자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정옥자는 이 극장의 한 부분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기철은 사무실에서 이영자 공연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화예술극장을 서울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특히 언론과 문화계 인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생각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마쳤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뒷자리에서 소리 없이 극장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옥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조용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정옥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영자의 헌정 콘서트 소식이 발표되자 명화예술극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극장 곳곳에서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전화벨 소리도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티켓 예매 문의와 언론사 취재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기철 이사장에게는 이번 무대가 성공하면 명화예술극장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겠지만 실패한다면 자신의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명화예술극장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남기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대 감독부터 조명 담당자, 음향 엔지니어, 그리고 정옥자까지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영자 선생님의 콘서트에는 문화계 인사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도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석자 명단을 들은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평소 접해보지 못한 수준의 귀빈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들 부담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극장의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고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남기철은 각 부서별로 세부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무대팀은 리허설을 평소보다 2배 더 철저히 해야 하고 음향팀은 최고급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기철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정옥자에게 머물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정옥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남기철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옥자도 고개를 들어 남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이영자 선생님이 오시는 날과 공연 당일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귀빈분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극장의 이미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기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옥자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을 받은 정옥자는 무언가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청소 담당 직원은 남기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귀빈분들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이영자님 오시는 날과 공연 당일에는 절대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남기철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고 정옥자는 마치 가슴에 차가운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이 극장을 지켜온 자신이 마치 극장의 수치인 것처럼 취급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해온 일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연 전날까지 모든 청소를 완료하고 공연 당일에는 새벽 시간에만 간단한 정리 작업을 한 후 즉시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철의 말이 계속될수록 정옥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생겨도 손님들이 계시는 시간에는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무대 감독 김성우는 남기철의 말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옥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이사장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옥자도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정옥자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운함과 상처,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정옥자도 천천히 일어나 청소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움직임이 더 느려 보였고 어깨가 더 축 처져 보였습니다. 김성우가 정옥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옥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옥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사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옥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김성우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옥자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정옥자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정옥자의 눈빛에는 무언가 흔들리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극장과 함께해온 자신이 과연 정말 극장에 방해가 되는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과 상처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정옥자는 집에 돌아가서도 남기철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귀빈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절대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말들이 가슴에 박혀서 아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옥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극장에 나왔습니다. 비록 공연 당일에는 숨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자의 눈빛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명화예술극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거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각종 언론사 관계자들과 문학의 인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극장 로비는 화려한 꽃다발과 축하 화환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고 백스테이지에서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기철은 새벽부터 극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점검에 점검을 거듭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조명 상태, 음향 시설, 객석 배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긴장감과 부담감으로 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남기철이 스태프들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영자의 매니저 팀도 이미 도착해서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고 곧 이영자 본인도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남기철이 무대 뒤편을 둘러보다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옥자가 여전히 극장에 남아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기철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극장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날에 왜 아직도 안 나갔어요? 남기철의 목소리가 백스테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일하던 스태프들이 모두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정옥자는 청소 도구를 든 채 멈춰서서 남기철을 바라봤습니다. 방해되니까 당장 비키세요. 남기철의 거친 말에 정옥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넘게 이 극장을 지켜온 자신이 이렇게 취급받는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옥자는 천천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극장 정문으로 이영자가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간 무대에 선 베테랑답게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간절한 기대감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매니저와 스태프들이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극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영자 선생님 환영합니다. 남기철이 급히 달려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자의 시선은 남기철보다는 극장 내부를 둘러보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대를 바라보고 객석을 살펴보고 백스테이지 쪽까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정말 멋진 극장이네요. 오랜 역사가 느껴집니다. 이영자가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극장 곳곳을 둘러보던 이영자는 갑자기 망설이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혹시 정옥자 선생님 계세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남기철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영자가 갑자기 청소부인 정옥자를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기철은 당황하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은 예전부터 있던 환경미화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영자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바뀌었습니다. 남기철의 말투에서 정옥자를 무시하는 뉘앙스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영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전라도의 작은 문화회관의 공연장 그곳에서 선생님과 함께했던 6개월은 제 음악 인생을 바꿔놓은 시간이었어요. 전 이름만 기억했지 연락처도 없었어요. 그분이 서울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만 들었죠. 이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공연장에서 제 인생 무대를 준비하며 백스테이지 명단에서 익숙한 성함 하나를 봤어요. 정옥자. 나이도 역할도 모든 게 닮아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영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제가 직접 기획한 헌정 공연이에요. 그래서 스태프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이영자의 말이 이어질수록 남기철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가 무심코 대하던 정옥자가 어쩌면 이영자에게 중요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공연 준비차 이곳에 왔을 때 백스테이지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을 잠깐 봤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이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한 눈빛, 말없이 조명을 켜주시던 그 손길을요. 지금은 확신할 수 없지만 무대 뒤편에서 스쳐 지나간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그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이영자는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저는 무명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공연장에 오디션을 위해 내려왔지만 가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었어요. 이영자는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전라도 변두리에 있던 작은 공연장. 그 인근에는 정옥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허름한 밥집이 있었습니다. 20살이던 저는 밥도 못 먹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의 눈에 먼저 띄어서 저기 밥 드세요라고 하며 저를 데려가 줬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무명의 가수 지망생이었던 이영자에게 정옥자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넨 뒤 자신들의 집에 재워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6개월을 정옥자와 이영자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분은 그 작은 공연장에서 무대 정리와 청소 업무를 하고 계셨어요. 일하는 시간에 공연장 무대에서 작게 남아 제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무대에서 연습할 수 있었고 무대에 서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영자는 정옥자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강조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지만 현실을 이유로 꿈을 접으신 분이었죠. 하지만 음악에 대한 감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감성이 풍부한 분이셨어요. 이영자는 밤마다 정옥자의 작은 방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밤마다 그 작은 방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노래를 불렀어요. 이 곡 선생님 목소리로도 불러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은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셨죠. 정옥자는 늘 이영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건 좋은 노래가 아닌 거야. 그분은 무대에 선 적도 없었지만 그 밥집 작은 방에서 들려주신 그 음정, 그 말투, 그 감정.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 무대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몰래 올라가 보곤 했죠. 그때마다 정옥자 선생님은 늘 빗자루를 들고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히 조명을 하나 켜주시곤 했어요. 이영자는 그때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게만 해요. 들키면 나도 혼나 그러면서도 웃으시던 그 얼굴 아직도 기억나요. 불 꺼진 무대에서 둘이 서서 소곤소곤 노래를 부를 때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관객 없지만 우린 지금 이 순간이 무대야. 하지만 그 소중한 시간은 6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영자에게 서울의 한 기획사에서 오디션 연락이 온 것입니다. 꿈꿔왔던 기회였지만 정든 정옥자와는 잠시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옥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밥집도 경제적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정옥자 역시 생계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영자는 그 후 정옥자가 머물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밥집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정옥자가 어디로 떠났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엔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 바빠 더 깊이 찾아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이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정옥자를 수소문했지만 연락처도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옥자는 이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운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영자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남기철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안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노래를 배웠어요. 무대에서 관객 없이 노래를 부를 때도 노래가 누군가의 삶이 된다는 걸 처음 느끼게 해주신 분이죠. 이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노래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자 굶주리던 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주신 어른이셨습니다. 밤마다 작은 방에서 저는 그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 불렀어요. 지금 제 노래엔 그분의 울림이 들어 있습니다. 이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과 함께 조용히 불렀던 그 노래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졌고 그 감정이 지금 제 무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부르던 노래가 지금 제가 부르는 무대의 뿌리였어요. 이영자의 간절한 목소리가 극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기철은 긴장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맞다면 이번 무대는 제가 그분께 드리고 싶었던 진짜 헌정 공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영자는 공연 리허설을 마친 뒤 백스테이지를 조용히 돌며 정옥자를 찾아갔습니다. 극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정옥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순간 둘 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셨군요. 이영자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공연장에서 조명 켜주시던 그 손길, 그 눈빛 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정옥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만으로 날 찾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먼저 알아봐줬구나. 정옥자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영자가 얼마나 성공한 가수가 되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자신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자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 노래 인생의 시작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밤마다 그 작은 방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이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어요. 이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건 좋은 노래가 아닌 거야라고 하셨던 그 말, 그게 제 음악관의 전부가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노래는 기교만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진짜 감정이 담겨야 사람들에게 닿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옥자는 이영자의 말을 듣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이 곡 선생님 목소리로도 불러주세요라고 하면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셨던 거, 그때 저는 진짜 노래가 뭔지 알았어요. 이영자는 30년 전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면 완벽한 음정과 호흡,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까지 정말 타고난 가수셨어요. 그런 선생님과 함께 지낸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정옥자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린 나이에도 노래에 그런 진심을 담으려고 했던 게 기억나? 기교만 익히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담으려고 했지. 네,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이영자는 정옥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작은 방에서 들려주신 목소리, 그 완벽한 음정, 그 깊은 감정, 그것들이 제 노래의 뿌리가 되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뛰어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현실 때문에 포기하셔야 했잖아요. 정옥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행복해 보였어.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은 제게 진정한 음악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관객 없지만 우린 지금 이 순간이 무대야라고 하셨던 그 말, 그게 제가 지금까지 무대에 설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기교와 감정을 함께 담는 방법이었어요. 정옥자는 이영자의 간절한 고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그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이영자에게는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 내가 부르던 노래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날이 갈수록 더 완성되어 가는 내 목소리가 정말 자랑스러웠거든. 정옥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정말 완벽했어요. 그 정확한 음정과 섬세한 표현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와 진심까지, 그게 진짜 음악이라는 걸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영자는 깊은 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노래예요. 제 무대에 함께 올라주세요. 이영자의 간절한 제안에 정옥자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무대라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과연 예전의 실력이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때 그 작은 방에서 함께 불렀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옥자는 천천히 이영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처럼 한 번 더 함께 노래해보자. 마음을 담아서. 정옥자의 대답에 이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다시 함께 부를 수 있는 무대. 두 사람 모두에게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가 정말 제 인생 최고의 무대가 될 것 같아요. 30년 전 그 작은 방에서 선생님께 배운 모든 것을 이제는 큰 무대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영자의 말에 정옥자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지 생각하니 자랑스럽구나. 그 마음가짐과 실력 그대로 계속 노래해. 두 사람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음악적 유대의 부활이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스승과 그 영향을 온전히 받아들인 제자가 30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무대에 서게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화예술극장은 만석이었고
관객들은 이영자의 등장을 기다리며 조용한 설렘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이영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영자는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영자의 목소리가 극장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작은 공연장. 그 무대 위에서 불 꺼진 무대에 조명을 켜주시고 제 노래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들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영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밤이면 방에서 저와 같이 노래를 부르시던 그분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제 인생 첫 공연이었어요. 이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그 조용한 방에서 그 허름한 무대에서 제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해준 그분께 바칩니다. 무대에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는 깊은 숨을 쉬고 헌정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진심이 실렸습니다. 관객들은 이영자의 노래에서 평소와는 다른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정옥자는 눈물을 삼키며 이영자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전 그 작은 방에서 함께 불렀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이영자와 나눈 음악에 대한 깊은 교류, 함께 노래할 때의 그 행복한 순간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공연이 무르익고 어느덧 마지막 곡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극장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영자는 천천히 관객을 둘러본 뒤 조용히 무대 뒤편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 혼자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영자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무대 뒤편을 향한 그녀의 손짓엔 오래된 믿음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 그때처럼 함께 노래해 주실래요? 백스테이지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정옥자를 향해 무대 위의 조명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며 부드럽게 비춰졌습니다. 관객들은 조명의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옮겨 무대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자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 무대에 서본 적은 없었지만 이영자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작은 방에서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무대로 향했습니다. 관객들은 정옥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영자의 표정에서 이분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옥자가 무대에 오르자 이영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 서게 된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제 음악의 진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정옥자 선생님입니다.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정옥자를 맞았습니다. 정옥자는 긴장하면서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그들이 30년 전 함께 불렀던 조용한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의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오고 곧이어 정옥자의 낮지만 깊은 음색이 그 뒤로 겹쳐졌습니다. 정옥자의 목소리는 3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음정과 깊은 감정이 담긴 그녀의 노래는 관객들을 깊은 감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자 무대는 마법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그 작은 방에서의 순간이 큰 무대 위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감동에 겨워 입을 막았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음악적 영감을 준 사람과 그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진정한 음악적 동반자로서의 순간이었습니다. 무대는 말없이 눈물 흘리는 관객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무대는 단순한 복귀 공연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면이 재현되는 기념비적 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극장 안은 잠시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와 함께 브라보! 라는 외침이 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영자와 정옥자는 손을 잡고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함께한 무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극장 안은 먼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관객들은 방금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조용한 박수가 시작되어 서서히 극장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그것은 열광적인 환호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동에서 우러나온 마음을 울리는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관객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여전히 감동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옥자와 이영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관객들에게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이 순간, 그리고 함께 부른 이 노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영자는 정옥자의 손을 꼭 잡으며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대에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30년 만에 다시 만난 제 마음의 선생님과 함께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다시 한번 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옥자는 처음 경험하는 이런 뜨거운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서 두 사람은 함께 무대 뒤편으로 천천히 퇴장했습니다. 극장 안에는 여전히 그 노래의 여운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감동의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이영자와 정옥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두 사람 사이에 흘러넘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무대였어요. 이영자가 정옥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큰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정옥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기철 이사장이 숙연한 표정으로 무대 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거만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깊은 반성과 후회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남기철은 정옥자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외모와 직책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기철의 사과는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목격한 것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정옥자가 이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분인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정옥자는 남기철의 사과를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청소한 게 아니에요. 정옥자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성찰과 삶에 대한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노래처럼 스며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옥자의 이 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남기철은 정옥자의 이 말을 듣고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남기철의 진심 어린 다짐에 정옥자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영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옥자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런 삶의 태도와 철학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가장 큰 것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영자가 정옥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정옥자는 이영자의 말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저 너가 행복하게 노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함께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겸손한 말 속에도 삶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극장 밖에서는 관객들이 여전히 감동의 여운에 젖어 작은 그룹을 이루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공연이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이영자와 정옥자가 다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자주 만나요. 그리고 함께 노래해요. 이영자의 제안에 정옥자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청소만 하지 않을게. 내 옆에서 함께 노래하며 살아갈게. 두 사람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인생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밤 명화예술극장에서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과 음악의 힘이 보여준 기적 같은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영자와 정옥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명화예술극장에서 벌어진 그 감동적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옥자와 이영자의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연을 본 관객들이 SNS에 올린 짧은 후기로 시작되었지만 곧 방송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 쇼츠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민 가수를 키운 무명의 손길 청소부 한 사람이 만든 기적의 무대 30년 만에 재회한 스승과 제자의 감동 실화.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옥자와 이영자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무수히 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연 영상의 일부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자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백만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동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진짜 눈물 나요.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영자 씨 노래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정옥자님 같은 분이 진짜 스승이네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숨은 영웅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도 이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정옥자와 이영자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지만 두 사람은 대부분의 요청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대신 한 차례의 공식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영자는 정옥자 선생님은 제게 단지 노래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진정한 마음가짐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자는 난 그저 영자가 행복하게 노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함께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보다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명성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 정옥자의 겸손한 태도와 은사에 대한 이영자의 변하지 않는 존경심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명화예술극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기철 이사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옥자 명예상을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며 극장을 지켜온 숨은 공로자들을 해마다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옥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조명 아래 서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무대를 만들고 지키는 모든 분들이 우리 극장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남기철 이사장의 이런 말과 함께 첫 번째 정옥자 명예상 수상자로는 정옥자 본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남기철 이사장 자신도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극장 직원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녔고 매달 청소팀과 무대팀과 함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과거에 거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직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극장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옥자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을 보는 진정한 눈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과 함께 이 극장을 더욱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직원들도 이런 변화를 반기며 극장 전체의 분위기가 한층 화목해졌습니다. 정옥자와 이영자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영자는 정기적으로 정옥자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작은 공연장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정옥자의 이야기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정옥자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느 저녁 공연이 끝난 뒤에 명화예술극장. 대부분의 관객들이 떠나고 극장이 조용해진 시간, 한 소년이 무대 옆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바라보며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눈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극장을 정리하던 중 그 소년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노래가 좋았니? 정옥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소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연의 감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근데 너무 멀게 느껴져요. 소년의 말에는 꿈에 대한 간절함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그런 마음을 가졌었으니까요. 정옥자는 조용히 가방 속에서
오늘 무대를 위해 함께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내부 스페셜 티켓 한 장을 꺼내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이 티켓은 공연 입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대에 서거나 무대를 함께 만든 이들에게 수여되는 작은 기념 티켓으로 오늘 공연의 특별한 기념품이었습니다. 당신도 이 무대를 완성한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무대를 함께 만든 사람에게만 주는 진짜 티켓이야. 너도 언젠가 받을 수 있을 거야. 정옥자의 손끝에는 자신이 한때 품었던 꿈에 대한 그리움과 지금 소년에게 전해주고픈 따뜻한 격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노래는 마음이 먼저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전 불 꺼진 무대에서 속삭이듯 부르던 노래의 따스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이영자에게 그랬듯이 이제는 이 소년에게도 그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티켓을 소중히 받아들고 정옥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억할게요. 소년이 깊이 인사를 하고 극장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옥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에 작은 불씨를 지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극장의 조명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가운데 정옥자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옥자의 마음 속에서, 이영자의 노래 속에서, 그리고 오늘 티켓을 받은 소년의 꿈 속에서 그 노래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품은 노래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